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실패한 경제정책을 90%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2018년 6월 1일 정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과 답변 부분을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발표 혹은 문장이나 진술 속에 내포된 의미를 몇 가지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2020년까지 꼭 1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답변을 듣고 어떻게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까? 아예 통째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랬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기자의 질문인데 아예 통째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그 말 속에서 그렇다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어렵다고 한 그 내용은 사실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기자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긍정효과 그것이 9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성공했다. 90%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관련 통계를 제시해달라. 그것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의겸 대변인은 그 통계도 비공개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비공개로 되어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같으면 비공개니까 못 보여주는 것이고 통계는 있는 것이고 그러면 90% 성공했다고 하는 근거는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을까요? 아마 중고등학생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 통계에는 비공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통계 자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통계 자료, 특히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는 비공개 자료를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통계청에서 공개할 수 없는 통계 자료를 청와대에만 제출을 한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통계청에서 그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지요. 이제 또 다음 단계로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통계청과 문재인 및 청와대 사이에 주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는 그 자료, 김의겸 대변인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료를 공개해야만 하겠죠. 기자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제 2018년 5월 31일에 김의겸 대변인 당신이 바로 그 90%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은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이 비공개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물었습니다. 오늘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비공개 통계 자료, 거기에는 90% 성공의 근거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첫째, 청와대에서 따로 정리한 자료인가? 아니면 둘째, 통계청에서 비공개 자료를 따로 생산한 것인가? 이 두 번째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통계청 자료를 보다 면밀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본 자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에서 따로 만든 것이냐 아니면 통계청이 비공개 자료로 만든 것이냐 했더니 둘 다 아니라는 식으로 비껴갔죠. 통계청의 자료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청와대가 따로 만든 것은 아닌데 그러나 통계청 자료 그 자체는 아니고 그것을 보다 면밀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본 자료이다. 이런 아주 소설 같은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으로서는 통계청 자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5천만 국민 누가 들여다봐도 동일하게 그렇게 작성돼서 공개되는 단일한 자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자기들만큼은 특별히 보았다 하는 것이지요. 보다 면밀히, 그러니 돋보기 같은 것으로 들여다보았나, 깊이 들여다보았다고 하니까 매지가이를 보듯이 그렇게 보았나. 어쨌든 이들이 하는 그 자기들이 보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국민은 아주 기이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김의겸 대변인의 이야기는 좀 짧게 줄이면 통계청 자료를 이러이러하게 본 자료 이런 뜻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돋보기를 들고 그리고 매지가이처럼 깊이 들여다 본 자료, 그냥 자료가 아니고 본 자료. 그냥 자료와 본 자료는 다른 것입니까? 통계청 자료에 숫자 3이 있으면 돋보기를 들고 보아도 매지가이처럼 시선이 좀 꼬여서 보아도 숫자 3은 숫자 3입니다. 그렇다면 김의겸 대변인이 말하는 보다 면밀히 본 3, 깊이 들여다본 3, 그것은 무엇일까? 국민은 궁금한 것이지요. 기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에서 주도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이번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정책실에서 주도해서 통계를 준비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나는 모른다. 처음 듣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모른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그 정책실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A라고 한다면 김의겸 대변인에게 A는 모르는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A는 그것이 B와 같은지 혹은 C와 다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겠죠. 모르는 A인데 그것이 다른 것과 같거나 다르다는 판단은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기자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한 그 자료가, 그러니까 이 자료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90% 부분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비공개해야 되는 자료, 그 통계를 기본으로 한 것인가? 그런데 이 내용만 보아서는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기자가 이야기했던 정책실의 통계인지 아니면 본래의 통계청의 통계인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김의겸 대변인은 선선히 답변을 합니다.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김의겸 대변인이 무엇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리둥절하겠지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나온 1, 4분기 가계동향, 그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본,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더 깊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그래서 본 자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것은 정책실 통계를 기본으로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통계청의 통계를 본 자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A, 바로 정책실 통계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 그것이 지금 이 자료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 이것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그 이외에 바로 이 90% 전체 그 가구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90%가 다 그 소득이 증가했다. 최하위인 그 10%만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을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그것이 거짓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데 그 속에서 모순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지금부터 함께 어떤 모순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2018년 5월 31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2018년 1, 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상위 20%의 가구하고 소득 하위 20%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런데 그 이유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말은 소득 하위 20% 가구라고 했는데 실제로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위 10% 가구만 소득이 하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고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소득이 하락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음식 숙박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 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여러 요인들이 더해졌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된 원인이 있고 거기에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여러 요인이 더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주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하위 20%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더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80%의 가구의 소득은 현상 유지를 하든지 올라갔든지 아무튼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놓고 동시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성공했다. 90%의 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0%가 아니라 90%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그렇고 해서 계속 그 의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기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위 20%가 아니고 하위 10%만 소득이 감소했다. 그래서 90%는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혹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최하위 10%는 근로자가 아니다. 아예 고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뜻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한 그 설명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결국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 그것을 자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고 맙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를 5분위, 그러니까 5등급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 5분위에서 제일 하위 20%, 최하위 20%, 바로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위 20%의 소득이 하락한 것으로 나온 통계 자료가 있다고
고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5분위 5등급으로 나눈 통계자료 있죠. 거기서 최하위 20%.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갑자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위 20% 그것을 10개 단위로 나눴을 때 가장 밑에 있는 10%, 그 하위 10%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이 오히려 떨어졌다 하는 결과를 대통령께서 보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통계청으로부터 5분위로 나뉘어져 있는 통계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10개 단위로 환산을 해서 다시 나눠서 제일 밑에 있는 10%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5분위 자료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는 10분위 자료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5등급으로 나누었던 통계 자료가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그걸 보다 면밀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봤더니 10등급으로 나눈 10분위 자료로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 눈은 특별한 눈인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상식 있는 국민들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이렇습니다. 통계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둘째, 통계청 자료는 살아있는 아메바가 아닙니다. 계속 면밀히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분열을 일으켜서 5분위 자료가 10분위 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셋째, 게다가 5분위 자료 맨 밑에서부터 20% 해서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각 단계마다 반으로 뚝 자르면 그러면 그것이 10분위 자료로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값이 바뀌어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인가? 대변인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어떻든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이 통계청 5분위 자료를 면밀히 깊이 들여다봤더니 10분위 자료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헛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없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 10분위 자료가 있어야 하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10분위 자료, 이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청와대 작성의 10분위 자료가 될 겁니다. 아니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눈으로 그 순간 종이를 변화시켜서 데이터를 변화시켜서 10분위 자료를 만들어낸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만든 10분위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봤다고 하는 10분위 자료, 그것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책실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실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닌데 이러한 자료를 만들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자작 범죄인가? 그것을 밝혀야 하겠죠. 아니면 다른 누가 했는지 그것도 밝혀야 할 겁니다.
이것은 통계 자료를 단지 조작만 한 것이 아니라 행사까지 했죠. 이 통계 자료 조작이라고 한 것은 대단히 무거운 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소소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국민에게 주는 곡식에 거기에 돌을 섞어서 주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이 났죠. 서양에서도 국민에게 주는 식량 배급에 썩은 감자를 섞어 줬을 때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통계자료 조작, 특히 자기들이 이만큼,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것은 수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술을 실시해놓고 그 수술의 성공률이 90%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만 실패했다. 그런데 그것은 수술 실패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50% 이상 실패다. 그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맞받아 친다면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거짓말은 아주 용서할 수 없는 중한 죄이고, 당연히 이렇게 통계자료, 자기들의 성적표, 자기들이 수술한 결과를 그 성공률을 속이는 것, 이것은 꼭 댓글로 인한 선거 부정이라든지 또 지지율의 조작이라든지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토대를 흔들어 놓는 대단히 나쁜 범죄입니다. 두 번째, 이 90% 성공, 그래서 하위 10%만 소득이 하락했다고 하는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설명과 서로 상충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어디선가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그런데 하위 10%는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직. 그래서 고용이 안 돼서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누구를 고용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 이런 근로소득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 이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 소득 하락한 그 10%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잠시 뒤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을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김의겸 대변인의 이 설명을 분석해 봅시다. 그는 고용된 사람과 고용되지 못한 사람을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된 사람, 이 하위 10%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용된 사람은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사정이 나빠도. 그 다음에 고용되지 못한 사람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놓고 이 근로소득이 없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맥을 놓쳐버린 것 같죠. 그래서 근로소득을 못 받는 사람의 예로서 무직인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된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하고 고용 못해서 혼자 하는 자영업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근로소득을 받지 못하겠죠. 자영업자는 아무리 가난해도 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은 이 하위 10%에 고용되지 못한 사람을 넣다 보니까 같이 빈곤한 사업자까지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근로소득을 못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사업자는 애초에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는 사업자도 가난하면 근로소득을 못 받는 사람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10분위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근로자에 관한 그런 데이터인 것인데 여기에 사업자를 넣어버린 겁니다. 근로자와 사업자를 다르게 다른 곳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예 그러한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것을 요약하면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 최저임금 정책의 밖에 있는 혜택을 못 보는 하위 10%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런데 거기에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영세사업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최저임금 정책의 후속 정책이 되겠죠. 그것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5월 31일 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경우 하위 10%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라. 하위 10%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여기에서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책의 보완 대책이 되겠죠. 결국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보완 대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전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김의겸 대변인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는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김의겸 대변인은 대변인이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제각각이면 문제가 되지요. 김의겸 대변인은 근로자와 사업자도 구분을 못하고 단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앞에서 보았듯이 여러 차례 어떤 아주 말초적인 것을 따져서 빠져나가는
그 섣부른 변호사 화법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그 의사결정권이 좀 큰 그런 공직자의 집단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신뢰를 바닥부터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남의 입노릇을 하기에는 부적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이 더 걱정하는 것은 김의겸 대변인, 그러니까 입만 틀린 것이 아니라 혹시 머리도 틀린 것인가, 둘 다 틀린 것인가,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